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선이 많은 엄청난 이제 변화와 또 변수를 가지고 급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요. 자, 이 정강훈 목사께서의 출마를 전격 발표를 하면서 자, 그의 말 가운데 최종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분명한 그 마음에 담아 두었고 몇 번이나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출마의 최종 목적이 또 그 전략과 끝까지 갈 거냐. 자, 이런 것에서 많은 이제 논란,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강훈 목사의 출마의 이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자, 이런 것이 100%는 저는 모르지만은 90%는 알 것 같다 하는 이심전심 마음이 가는데요. 이 전 목사의 출마의 가운데 가운데서 두고 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찍을지라도 국힘당은 표를 안 주겠다. 예. 이런 그 말도 준비된 말로 한 것 같고요. 또 윤은 뒤로 못 올리도 방에 이렇게 표를 영향력을 방해할 힘은, 영향력을 미칠 힘은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힘당, 민주당의 반응들이 뜨거운데요. 전 목사님이 뭐 당선이 될 그런 것은 점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또 박지원은 아주 그렇게 1% 춤을 추면서 잘 됐다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조롱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전 목사님이 그런 그 조롱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판이 흔들릴 줄을 잘 이렇게 국힘당도 놀라고 있고요. 속내로는 엄청나게 지금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놀라고 있다는 것도 감지가 됩니다. 분리치기, 망하기 위해서 코 풀고 고춧가루 뿌리기 작전 이라기보다는요. 전 목사를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도 그동안에 정치에 달인이라면 달인할 정도로 아주 정치의 구단까지 올라간 이 전 목사의 고수는 정말 그 못 당할 일들이 거기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자, 왜 이렇게 우선은 나오게 되었는가, 여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나오게 된 그 속심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말이죠. 그동안에 죽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국힘당 이재명과 싸울 때에 엄청난 공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75개의 고소를 받고 감옥에 3번 6개월을 갔다 온, 그러면서 대통령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자, 우리가 참석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지형을 변화시켜 놓고 결국은 윤 대통령을 만들었던 제1인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탄핵을 당하는데 이렇게 이제 패배를 당했을 때 너무도 여기에 국힘당에 대해서 분노가 여기에 지금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기탱천한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또 보면은요. 김기현 대표와 그때 대표가 돼가지고 입을 다물라. 거구의 호적을 당원들 퍼가라. 예, 퍼가라. 자, 이렇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당적을 옮기는 이런 사건이 이제 울산에 대암교회라고 김기현 그때 의원이 나갔던 합동총회장 그분까지 나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런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김재원도 4.3 해가지고 5.18 이제 전문에 넣겠느냐 하는 문제로 김재원을 띄워 올려가지고 갑자기 일약 이제 특별의원 되는데, 특별의원 되는 데에 그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인가 4위도 또 누군가 한 사람 차지. 이렇게 해서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의 영향력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재원은 나중에 사과를 하면서 전자도 전강훈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 지난 총선 때요, 인요한 비례대표 위원장 때에 그 28 청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은 거기 이제 국힘당에 찍고 그리고 8번은 이 자유통일당을 제발 찍어달라 그렇게 해서 선전을 많이 해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엄청나게 도와주었죠. 결국은 이 공격을 받고 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그 비례대표 위원장이 이 분열주의자다 뭐 사퇴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욕설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2.7%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가운데 국힘당에 죽도록 이번 탄핵 이 전국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았고 이 3개월 동안 음동설안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전 목사님과 함께 부르짖었던 이런 그 상황에서 혈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들은 똘똘 뭉치지를 못하고 몇 사람 접근 왔다가 또 섰다가 도망가고 결국은 이렇게 지도자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자신은 고소를 11개를 당하고 전 목사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란 소요죄 건조물 침입해가지고 지금 옥중에서 가 있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지금 마음에 분노랄까요? 아주 섭섭함. 그리고 김문수와 또 이 안보실장 이렇게 올려 보냈던 이 사람들도 2년 3년 동안 같이 했던 김문수 그렇게 해서 광화문의 어떤 지분과 같이 대통령이 암묵적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노동부 장관까지 그렇게 경산호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 목사와 이제 등을 척을 지겠다 그리고 손절하겠다는 행동을 지금 말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도 이 배신의 그 당 너무도 배신의 당에 아주 진절머리를 느끼면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 이번 8명 후보자들도 이 안철수 같은 경우 또 몇 사람은요 이렇게 윤석열과 이 전강훈 목사를 손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으로 가라. 단절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구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의 이 배신자 분탕자들 이런 사람을 내치지 않고 또 후보로 나오게 했던 이런 분노가 지금 광화문 쪽에서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윤석열 이 두 주군을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등에다가 이렇게 칼을 했던 이렇게 죽이고 말은 이런 당은 해체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께서 이런 왜 이 전투적인 또 하나는요 전투적인 이런 그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첩 같은 사람도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지분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뭉쳐서 가는데 왜 또 조국 땅과도 연합할 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재명이가 오늘날 완전히 아주 제왕과 같은 황제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강훈 목사를 계속 내치고 짓밟고 거꾸로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전 목사님은 그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가서 여기에 캐스팅 보트, 스윙 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전 목사께서요. 이게 2, 3%만 나와도 엄청난 이 변수를 결국은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